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Constitution 페더럴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럴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연방제 체제에 대해서 어, 연방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하자는 거죠. 연방 관계라는 것은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관계, 또 주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를 한번 논해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떤 마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논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페더럴리즘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뭐를 배웠나요? 그 전에 아리클 1, 2, 3를 배웠죠. 그래서 아리클 1 입법부 legislative power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리클 2는 executive power, 그 다음에 아리클 3는 judicial power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윤곽을 알았으니까는 페더럴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 주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페더럴리즘을 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앞으로 쭉 하면 처음에 이제 페더럴 주디셜 파워에서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스 앤 컨트로버시, 이 분쟁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사법권이 미친다. 평화로운 곳에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분쟁이나 다툼은 단순한 말다툼 갖고는 안 되고 인조리를 동반하는 정도의 어떤 다툼 중 그런 거에 대해서만 미친다. 이걸 배웠죠. 그래서 케이스 여기에는 이제 스탠딩, 이슈는 이제 스탠딩, 다 키워드 인저리와 관련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스탠딩, 인저리를 받은 사람만이 스탠딩을 갖고, 인저리를 받기 전에는 아직은 스탠딩을 가질 수 없다. 그게 라이프니스 문제죠. 최소한 인저리를 받았거나 임펜딩 인저리해야 된다. 무트니스는 인저리를 받아서 스탠딩을 갖는데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든지 해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상실되는 경우에요. 그때도 이제 스탠딩이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폴리티컬 퀘스천은 인저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탠딩도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가 자제하는 거죠.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이제 파월 vs 맥코믹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사우스 다코타 출신의 하원 의원, 당선된 하원 의원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원 의원이 이제 주 의원 시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캔들이 많았어요. 그 보좌관에게 나오는 어떤 월급을 그 와이프한테 이제 돌린다든지, 또는 유역 판결, 그 교통사고 판결, 유역 판결을 배상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문제로 좀 소문이 안 좋은 스캔들한 어떤 의원이 이제 포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DC로 갔죠. 당선이 된 다음에 DC까지 가려면 한 3개월 정도? 이제 DC에 갔으면은 거기서 선서를 하고 인롤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선서 절차를 이 의회에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월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물론 이제 그 선서라든지 인롤먼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그 근거는 이 사람이 이제 레지던시 리콰이어먼, 의회 하원 의원으로서의 레지던셜 리콰이어먼, 그것이 충족이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포월이라는 사람이 수를 제기한 건데, 우리 이건 나와요. 헌법에 나옵니다. 지금 레지던셜 리콰이어먼, 에이지 리콰이어먼, 시리즌셜 리콰이어먼은 컨그레스가 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폴리티컬 퀘스천이다. 그래서 사법부가 자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페더럴 주디셜 파워 아리클 2를 배웠죠. 스프림 코트의 리뷰 또는
그 하위 퀄리티의 리뷰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디셜 파워 오브 주디셜 리뷰. 그래서 우리가 주디셜 리뷰할 때 여기 주디셜 리뷰는 이제 재심이죠. 재심 이제 페더럴 로에 대한 재심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인터 거버먼트 리리게이션 상호 간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상호 간의 리티게이션의 경우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는 리티게이션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떤 사법부 주디셜 파워의 어떤 한계를 정하고 있다. 한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US 거버먼은 스테이트를 상대로 수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legislative power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의회로 하여금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곳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들이 산지에 있는데 특히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제 no general police power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이 authority to act 이 두 가지에 나오죠. Article 1, Section 8에 enumerated power라는 제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endment 13, 14, 15죠. 마지막 항에 나와 있는 appropriate legislation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investigatory power는 이러한 입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한에 있는 영역에서는 항상 조사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자를 소환해서 청문회 같은 걸 열 수 있다는 막강한 파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property 파워가 또 있어요. 이 아티클 4에 나오는데요. property power 이것은 연방이 관할하는 테리토리, 직접 관할하는 테리토리. 그러니까 국립공원, DC, 인디안 트라이브 이런 것은 연방 땅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재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이것을 연방 땅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 땅을 관리하는 룰을 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제 그 뭐 또 물건 같은 거, 연방 재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무료로 처분해도 이것도 플리너리 파워라 해서 독점적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무료로 처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룰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와요. 연방이 어떤 연방 땅 테리토리 상에는 그 테리토리 내에 어떤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DC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DC가 연방 땅이기 때문에 프로퍼티 파워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뭐 국립공원, 로키 산맥 뭐 국립공원, 인디안 트라이브 여기에서 룰을 정할 수 있는 파워가 연방정 컨그레스 룰을 정할 수 있는 파워가 이 바로 프로퍼티 파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건들 같은 경우도 컨그레스가 처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무료로 배포해도 전혀 언컨스티튜셔널 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제큐티브 파워로 넘어와서 이 대통령에게 이그제큐티브 파워가 베스티드 되는데요. 포린 팔로시하고 이제 도메스틱 어페어 두 개로 나눠지죠. 이거 다 배웠죠. 저희들이 다 배웠지만은 특히 뭐 이제 폴린 팔로시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 이 폴린 팔로시는 플리너리 파워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하고 또는 의회가 이제 그 권한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리티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은 체결은 대통령이 하지만 비준을 받아야죠. 상원의 비준. 이런 식으로 foreign policy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권한을 분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 foreign policy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예요. 충돌 문제.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라는 제도는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그 행정부가 집행함으로써 할 때 생기는 어떤 마찰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것을 정리해주는, 판결로서 정리해주는 이러한 사법부가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을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을 하고, 집행할 때 생기는 어떤 마찰들 있죠. 집행을 하는데 따라주지 않아요. 국민이 어겨요. 그 법을 집행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사법부가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이제 판결로서 정리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어떤 폴린 폴리시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은 의회, 행정부는 거기에 구속이 됩니다. 거기선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어떤 폴린 폴리시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법을 제정했으면 행정부는 신실하게 faithfully 그것을 execution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심지어는 대통령이 컨그레스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제정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가반수 해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행해 버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권 분립의 원칙에 벗어나서 unconstitutional한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런 컨그레스가 침묵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foreign policy에 대해서 컨그레스가 일일이 법을 다 제정할 수는 없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법을 제정하죠. 그랬을 때 컨그레스가 터치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부, executive 브랜치 행정부는 자유롭게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크게 두 가지. 그런데 의회와 완전히 독립해서 대통령이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foreign policy가 있는데, foreign policy 어떤 수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뭘까요?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커맨드 인 치프예요. 커맨드 인 치프. 군 통수권자로서의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군을 해외로 파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컨그레스의 전쟁 선포권, 전쟁 선포권은 컨그레스한테 있잖아요. 전쟁 선포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집행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것을 커맨더인 치프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컨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 정부와 컨택은 오직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 국가의 최고 원수다 이거죠. 국가의 최고 원수. 우리나라도 국가의 최고 원수는 대통령이다. 그것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와 컨택해서 전 국가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분은 바로 대통령이다. 오직 대통령만이 외국 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 아셨죠? 세 번째는 이 컨택 중에 이제 하나인 executive agreement 이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그냥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executive agreement 행정협정이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 소파 협정이 대표적인 거죠. 소파 협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서 보면 이제 페더럴리즘 이제 오늘 이제 배울 거죠. 이 페더럴리즘 이제 연방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배웠고 이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이제 그런 것들을 논해 주는 거예요. 이 페더럴리즘 연방 체제에 관해서 연방 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마찰을 그것도 분명히 질서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헌법에 페더럴리즘에 대한 어떤 내용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티클 6의 수프리머시 클로즈잖아요, 여러분. 수프리머시 클로즈. 그러니까 여기는 constitution 또는 statute 또는 그것에 따라서 체결된 트리티 이것은 supreme law of the land라고 그랬어요. of the land. 그 땅, 미국의 어떤 관할 안에 있는 어떤 땅 위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상위법이다. 네, 수프림 노라고 나왔어요. 네, 수프림 상위법. 수프림 노. 네, of the land. 네, of the land. 상위법이다. 뭐가요? Constitution, Statute 또는 그것에 따라서 체결된 트리티 이것은 그 땅에서 상위법이다.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제가 뭘까지 말씀드렸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이규제큐티브 어그리먼트 이것도 주 헌법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페더럴의 경우에 컨스티튜션이 있겠죠. 네. 컨스티튜션.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체결한 이제 그것에 따라서 만든 이제 스태튜트인데 이 스태튜트 안에는 이제 트리티가 여기에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명령, 규칙.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 내린 대통령이 만드는 어떤 명령 규칙이죠. 대통령. 그걸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통칭하는 레귤레이션. 레귤레이션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매칭되는 것이 요거 이규제큐티브 어그리먼트 행정 협정이 이제 수준이 일반 트리티 법보다는 이제 하위죠, 하위. 이규제큐티브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요거.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스테이트 레벨의 경우에는 똑같이 스테이트 레벨도 컨스티튜션이 이제 있겠고, 스테이트 레벨도 이제 컨스티튜션이 이제 있겠고요. 네. 컨스티튜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제 스태튜트가 이제 있겠죠. 스태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겠죠. 레귤레이션. 네. 명령, 이그제큐티브 오로 명령 이런 것들. 또 이게 이제 로컬 거버먼트 주 밑에 있는 로컬 거버먼트이 이제 하는 오디넌스 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조례, 규칙 이런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그러고 자치단체장이 또 제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이제 규칙이라는 거죠. 오디넌스. 이런 이제 체계가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이규제큐티브 어그리먼트 요거도 US 컨스티튜션보다도 수프림 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expressly 그러니까 의회가 어떤 법을 제정하면서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필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정하는 이 법이 최고의 법이다, 수프림하다
그렇게 이제 정하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법이 우선을 하겠고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